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사실 아까 장 시작할 때만 봐도 빨간불이었는데 파란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그냥 좀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변동성은 항상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오늘 시장 이런가 갑자기 짜증이 진짜 확 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갈 놈은 갑니다. 갈 놈은 가기 때문에 크게 막 두려워하는 것보다, 즉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는 섹터, 종목 뭐 이런 것들 위주로만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계속적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주식잔소리2 여러분들을 위한 창고 활짝 열어놨습니다. 문자,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하죠? 문자는 샵 4989번으로요. 갖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로 시청이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댓글 참여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수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가 마련돼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네,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톡 많이 하시죠? 네, 거기 메인 화면에 보시게 되면 돋보기 모양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럼 돋보기를 좀 클릭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문자를. 그럼 거기에다가 주식잔소리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고 보게 되면은 검색 결과 더보기가 있어요, 밑에. 그럼 그 검색 결과 더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주식잔소리 채팅방이 좀 나옵니다. 그럼 그걸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채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 시장에 대한 얘기, 종목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들 좀 해드릴 거고요. 뭐 여러분들 그런 거 막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루머 막 못돼 무슨 루머가 네. 있고 무슨 소식이 있고 소위 말하는 뭐 찌라시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 것도 간간히 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올랐는지, 왜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뭐 운이 좋으면은 뭐 또 올라갈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리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뭐 지금 같은 시장에는 이곳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선 잔소리 들어보기 전에 오늘장 특징주와 검색 상위주부터 알아보고 올게요. 오늘장 특징주와 검색상해주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양쪽에 모두 이름을 올렸던 게 있는데요. 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코아스예요. 17%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일단은 아무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DMZ에 방문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이런 DMZ 관련한 기업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DMZ의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냥 일시적 이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일시적인 이슈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게 그 일정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한국을 방문을 했을 때 여기에서 뭐 DMZ 방문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뭐 DMZ 쪽에서 연설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조금 더 오버해서 얘기하게 되면 뭐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DMZ 관련주들, 뭐 대북 관련주들 다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코아스라든가 자연광경, 웹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한 기업인데 실적하고는 무관하게 좀 움직여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차트를 좀 보면 대표적으로 뭐 코아스가 지금 대장이니까 코아스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보통 이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때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대죠.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요때는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갭상승 출발을 했었죠. 갭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한번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나왔을 때 뭐 이격이 이평선에 붙여서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따라 들어가기엔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매물대에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뭐 대응 전략이라면 1,800원을 좀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1,800원 깨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전략, 뭐 보유하고 있던 부분들은 매도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또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좀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한 번 이제 매도를 하고 챙기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 이슈지만 날짜가 정해져 있는 만큼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현재 이 외국계에서 LG화학을 좀 가장 많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포스코 케미칼 관련한 2차 전지 이슈 때문인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이슈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게 2차 전지 쪽 섹터는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네.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보다도 다른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중국 쪽에 있어서 2차 전지 쪽에 있어 등록이나 이런 부분들 폐지하겠다라는 그 전날의 소식이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영향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LG화학과 삼성, SDI, SK케미칼 이쪽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이죠.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중국 쪽에 있어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 잘 진출하지는 못했었어요. 잘. 어느 정도 이 눈치 보기 뭐 이런 부분들 차별을 좀 받았던 그런 모습들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화학주들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쪽에서 10조 원 이상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2차 전지 쪽에 있어서는 이게 성장을 계속적으로 좀 하는 그런 섹터예요. 다만 이제 과거에서부터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을 해왔었기 때문에 휴식기를 좀 거쳐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상승세를 좀 이어나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는 산업이 아니라 뜨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변함은 없습니다. 성장을 해 나갈 것이고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밸류가 조금 높아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오면서 밸류가 싸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키높이가 다 맞춰지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제 2차전지 쪽에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으로 뭐 종목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포스코 케미칼 알아볼게요. 포스코 네. 케미칼을 좀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게 기간 조정의 형태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이 자리대가 깨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여전히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차트는 아직까지는 깨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돌려 세우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결국은 이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빨간색 선으로 보게 된다라면,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지금 장기 이평선을 뚫고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이때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돼요.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지지 라인이 어디가 될까,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거고, 이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 싶다라는 거는 장기 평선을 뚫고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 보는 게 좋고, 거래량 또한 마찬가지로 100만 주 이상 터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면서 양봉의 모습들이 나왔을 때, 그때 관심을 좀 갖는 게 좋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추세를 돌린다라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일단은 숨고르기로 하면서 가격 조정이 끝났다면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구나, 뭐 그 정도만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포스코 케미칼 단기적으로 일단은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지만은 좀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눌림목 왔을 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나왔던 오늘장 주목 섹터 중에 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현재 주도주 I 컴포넌트가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차트상으로는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려가지고 이게 순환매가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단순히 오늘 조금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뭐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네. 폴더블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다시 이 리지드 쪽에서 플렉서블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네. 여기에서 이제 이 폴더블 출시나 이런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중국 쪽의 샤오미 쪽에서도 뭐 폴더블을 뭐 7월 달이나 8월 달에 출시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예요. 아직까지 그 폴더블에 있어서의 상징적인 부분들, 이 부분이 나올 거고, 본격적인 성장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I 컴포넌트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기적인 재료나 뭐 이런 부분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이 I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 상당히 좀 바닥은 나와 있어요. 바닥은 나와 있는데, 네.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좀 돌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냄새가 난다? 뭐 이 정도로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대량 거래가 뭐냐 이거죠. 이곳에서 매수를 해놨던 이 사람들은 뭘까? 그걸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정배열 권역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다는 얘기는 이 I 컴포넌트도 어떻게 보면 테마로 엮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지금 보면 이 삼성 쪽에 있어요. 폴더블 쪽에 얘기가 좀 나온 부분들이 뭐냐면, 이 필름 부분들에서 교체를 좀 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 이 폴리미드 필름을 안 쓰고 접을 수 있는 강화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교체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움직인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는 뭐 일시적인 그런 흐름들로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종목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 뭐 이거 기업 같은 경우는 손절 자리 때는 명확하게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사실 6,000원 깨지면 손절입니다. 근데 6,000원을 보게 되면 지금 주가에서 6,000원을 보게 되면 한 15%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하 권역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고, 분할 매수를 한다라면 매수를 해볼 수가 있고, 6,000원짜리 때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 장비주들을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이 I 컴포넌트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뭐 좋은 부분들은 아니에요. 좋은 부분들은 아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만약에 이게 실적도 바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물리더라도 빠져나올 그런 구실을 좀 만들어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 실적이 안 나오는 쪽보다는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의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근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결국에는 IT라는 큰 섹터에 굉장히 묶이고 있잖아요. 우리 멘토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요즘에는 IT를 한 종목은 내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늘 좀 넓게 봐라라는 말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보안주 쪽이 조금 오르고 있어요. 이거 역시 그럼 IT 중에서도 5G 관련해서 좀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접근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죠. 왜냐하면 이제 5G 통신 장비 쪽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사실. 네. 큰 폭의 좀 상승을 했는데 이게 시세가 끝났다 이 부분들보다도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5G 쪽에 관련해서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안 쪽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고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쪽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보안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 순환매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5G를 하면서 필수적인 그런 부분들이 보안 쪽이에요. 보안 쪽도 필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뭐 지금 봤을 때 너무 이게 이거 정말 실적이 좋다. 뭐 사실 이런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보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5G 쪽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그런 역할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성장에 대한 전망이 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 결국 이러한 기업들 때문에 성장을 같이 해 나간다. 그러면 새롭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뭐 테마성의 흐름들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 이게 5G 쪽에 있어서의 보안 부분들도 있지만 핀테크 쪽에 있어서의 보안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 부분들은 5G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모든 산업에 있어서의 퍼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필수적인 부분들이 보안이잖아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안 쪽에 있어서의 이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떠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SK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양자모 관련해서 뭐 이런 쪽에 보안 관련해서 이런 투자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5G 쪽 같은 경우도 이 보안, 이 양자모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통신장비 쪽에서도 있어요, 사실. 그러한 종목군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보안 쪽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 쪽에서 어떤 부분들을 채택을 하느냐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상승 탄력은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여전히 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섹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화장품인데요. 네.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법을 또 감독 지침을 새로 발표를 했어요. 아무래도 뭐 악재로 작용하냐 아니냐 좀 말들이 많거든요. 일단 일부 기업들은 2분기 실적도 부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전자상거래법 지금처럼 별로 영향을 안 끼칠 것인가 아니면은 겹악재로 좀 작용을 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를 악재로 돼야 되느냐 호재로 돼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 당일 종목들의 주가가 네. 어떻게 되고 있냐, 올라가고 있냐, 빠지고 있냐, 요걸 좀 보면 돼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맥스라든가 한국골마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그 부분들에 있어서 호재로 좀 작용을 하는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상승에 대한 폭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래서 헷갈려요. 그냥 적당히 움직이는구나. 네. 이 부분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화장품 관련주가 과거에는 이 한류다 뭐다 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았었어요. 네. 사실 이게 면세점을 가도
화장품 지금도 그렇게 많이 산대요. 화장품을 상당히 그죠? 좀 많이 사는데 네. 옛날 같았으면 주가가 막 급등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왔을 건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뭘 느끼셔야 되냐면 화장품주들의 옛 영광은 누릴 수는 없다. 이미 그 큰 시세는 네. 끝났다.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옛날처럼 옛날에 이만큼 올라갔는데 그 생각으로 다시 화장품 쪽 섹터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 나는 화장품주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OEM, ODM 업체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어저께 화장품을 다 써가지고 네. 화장품을 또 다시 하나 샀거든요. 사셨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OEM, ODM 업체예요. 한국콜막, 호스맥스 뭐 이런 쪽에. 네네. 그런 쪽 주문자 생산 방식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OEM, ODM 업체 위주 뭐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지금 주가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연우가 좀 쉬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연우라는 기업은 화장품 용기를 좀 만드는 회사였었어요. 화장품 용기를 만들고 있는데 실적이 좀 좋다라는 것 때문에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이러고 나서 지금 깊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 이렇게 선택이 돼서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의 뭐 바닥에서 거의 뭐 70%, 80% 이상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실적이 좀 좋을 만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화장품주들은 아직까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에서 주목 섹터 IT 관련해서부터 뭐 2차 전지, 화장품, DMG까지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 멘토님의 가자 종목 살펴볼 시간이죠.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네, 정재훈 멘토님의 가자 종목입니다. 텔레칩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에 조정 시 접근하라라는 전략 주셨었고요. 원익 IPS, 중장기 관점에서 확실하게 성장이 보입니다. 주목하라라고 올려주셨습니다. ICD 눌림목이 완성됐다. 이제는 매수 타이밍이다. 라는 전략 주셨었고요. 삼천당 제약, 성장하는 제약주에 이제는 접근해야 할 때. 라고 삼천당 제약도 가자 종목에 올려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시죠. 자, HB테크놀로지죠.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수혜를 노리자 캠시스입니다. 조정 국면에 들어갔을 때 진입 시 접근하기를 요망하는 전략 좀 주셨었고요. 서원인텔 5G 설비 투자 수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조정세의 마무리 보이니까 서원인텔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스티입니다. 주요 고객사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의 투자 수혜를 노리는 종목이죠. 예스티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히든 종목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되는데요.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주로 꼽히고 있는 이 종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방송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한 종목씩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좀 상승세 보이는 종목, 바로 이 종목이죠. ICD입니다. 오늘 장중에 한 7.92%까지 올랐는데 현재는 4.95% 상승폭 조금 반납했지만 그래도 상승폭 큽니다. 네. 뭐 계속 커 나가겠죠. 계속 커 나가겠죠. 네. 뭐 눌렸다가도 가고 올랐다가도 빠지고 네.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그럴 부분들인데요. 사실 그 디스플레이 장비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섹터예요, 사실. 이게 중국 쪽에 있어서 이 하반기 발주 기대감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예상이긴 하지만 다음 달에 삼성 쪽에 있어야 투자 발표가 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삼성의 스타일상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찔끔찔끔하지는 않을 거예요. 초격차 전략을 유지를 해 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QD-OLED 대형 쪽 시장에 있어서의 투자도 상당히 좀 크게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오늘 기사거리를 좀 보니까 리지드 OLED 쪽에 있어서의 공장 가동률이 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OLED, LCD에서 OLED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전환 속도가 좀 상당히 빨라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리지드에서 이제 플렉서블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넘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프리미엄 폰 같은 경우도 플렉서블 쪽에 있어서 채용이 점차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거기다 이제 TV 쪽 같은 경우는 OLED 쪽과 QLED 쪽의 투 트랙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QLED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한계점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삼성 쪽에 있어서의 QD-OLED를 조금 늦췄던 그런 부분들이 QLED 쪽에 있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좀 더 투자에 대한 지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그런 사항들인데, 추가적으로 더 지연을 해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ICD 탐방 갔다 온 기업이에요. 탐방 갔다 온 기업이고 괜찮습니다. 차후에 먹거리도 착실하게 좀 준비를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종목 상담을 했을 때 뭐 비중 100%로 매수를 해서 가지고 계신 분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데요. 네. 괜찮습니다. 강연회 때 오셨던 분들은 좀 기억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강연회 때에도 이 ICD의 주식 담당자분과 실질적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들려드렸어요.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좀 잘 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네, 시장에 도는 루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통화를 하면서 좀 들려드렸는데, 그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강연회가 이런 게 좋아요. 방송에 얘기할 수 없는 거, 뭐 그런 거 얘기하니까, 이번 주 좀 빗나간 얘기지만 대구에서 강연회 하죠. 오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 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ICD 좋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 때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 매물이잖아요. 이 자리 때 매물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조정 시에 눌림목을 활용한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AS 캠시스로 가보도록 할게요. 캠시스 오늘 좀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매수의 기회가 계속 주어졌거든요. 그죠? 그렇죠. 캠시스도 매수예요, 이제 매수. 2,400원대 21선 매수입니다. 어찌됐든 2,510원인데 2,400원 정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다 매수한다 싶으면 여기부터 2,400원까지 1차 매수 들어가고, 네, 거기서 뭐 더 밀린다, 뭐 그럴 때는 추가 매수 좀 들어가야 되겠죠. 1차, 2차 매수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뭐 2,500원 이하에서부터 2,400원까지는 뭐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실적 좋습니다. 파트론이라든가 파워로직스 3분기 때까지 사상 최고 실적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죠. 캠시도 마찬가지겠죠. 좋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조정 시를 위한 매수 전략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 전략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공개했던 예스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스티도 지금 그동안 조금 오른 이후에 약간 상위권에 머물러서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기회가 왔다라고 봐도 될까요? 예, 이제 슬슬 매수를 해야 되겠죠. 네.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분할 매수 충분히 잡아 들어가도 좋다. 뭐 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히든 종목 혹시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하셨나요? 어제 히든 종목은 네, 말씀을 못 드렸어요. 조금 더 눌릴 수 있어 보여서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오늘 정도면은 타이밍이 올 수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네. 오늘 얘기 안 하는 거 내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눌릴 수가 있으니까, 네, 최대한 좀 싼 가격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한 내일 정도에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은 어떤 종목인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멘토님이 아무 때나 알려드리지 않아요. 이게 매수 기회가 왔을 때 혹시나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수 기회가 왔을 때 알려드리니까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은 그 기회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텔레칩스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텔레칩스가 한동안 몇 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오르더니 지금 뭐 조금 하락을 탔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좀 상단에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텔레칩스가요. 네. 요상해요, 좀. 어떻게 요상한데요? 이게 신고가의 흐름을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지금 없이 빠지고 있어요. 네. 지금 요 모양인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목표치가 찼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치가 찼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인데, 지금 자리대의 매수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조정을 받는 요 21선 라인대, 요 라인대가 오게 되면 요때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오늘 한 4%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뭐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은
지는 게 아니라 뜨는 사업이에요. 뜨는 그런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빠진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빠지면 이렇게 입 벌리고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렇게 받아먹을 좀 있으면, 준비하고요. 그렇죠. 받아먹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삼천당 제약이 저는 좀 궁금합니다. 제약주 하면 아무래도 기대감에 움직여서 뭐 좀 흐름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 삼천당 제약은 실적이 기반됐다라고 가자 종목에 올려주셨잖아요. 예, 일단 삼천당 제약은 이날 올라가고 있을 때 흥분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따라 네. 들어가지 마시고 매수할 거면 11,000원 이하. 11,000원 이하에서, 아니, 11,000원이란다. 41,000원 이하권역까지 눌리면, 뭐, 요 정도에 눌리는 그런 타이밍에서 보면 좋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매수 타이밍이죠, 뭐, 여기. 매수 타이밍이고요. 37,000원짜리 때만 깨지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 자리 때부터 이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도 좋다라는 좀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삼천당 제약은, 네. 사실 이게 뭐 무슨 꿈을 바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네.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체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결과물이 좀 나와주면서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부터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가 가능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체가 있는 제약주 삼천당 제약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 멘토님의 1대1 전화 상담 시간이 이어지죠. 자, 첫 번째 필룩스가 되었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필룩스 종목 갖고 계시다고요? 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6,000원에 30% 샀습니다. 6,000원에 30%요. 혹시 예. 언제 매수하셨나요? 최근에요. 아, 최근에 하셨어요. 예. 지금 소폭 떨어져서 더 갖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빨리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궁금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네, 멘토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많이 빠져서 매수하신 거죠, 결국은? 그렇죠. 뭐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더 이상 생각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주가가 아버님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으세요. 예? 기억을 꼭 하고 계셔야 될 거. 예. 지금 주가에 대한 수준보다도 지금 예. 이 기업에 대한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셔야 돼요. 거기까지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주당 자산 가치 3,000원대예요, 일단. 예. 작년에 적자 나왔고 올해 뭐 예. 흑자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예. 과거에 기대감으로 이만큼 올라갔어요. 예, 예. 그리고 나서 빠지는 거예요. 테마예요, 테마. 테마는 빠지게 되면 이 상승 초입 때까지 다시 빠져요, 이만큼. 예. 그럼 이 자리 때가 뭐 한 4,800원, 예. 뭐 3,000원대 요 정도거든요. 예. 저희가 더 빠진다고 봐요, 아버님. 그렇습니다. 더 빠진다고 보니까 예. 반등 나오면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보세요. 근데 그 최근에 네, 이제 이 종목을 이제 계속 보다가 산 거 아닙니까? 예. 네네. 근데 필력스 저 지분을 삼본전자가 뭐 이렇게 인수를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최대 지주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증거방송 그 이렇게 종목 뉴스 보면은 뭐 경영권 인수 뭐 이렇게 떴던데 네. 거기에 보면 바이럴 진에 대한 그 암 개발하는 회사의 그 또 최대 지분을 필력스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3번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예. 네. 말씀하세요. 그런 좀 그 암 이상 뭐 이렇게 진입이 이거에 대한 호재를 좀 보고 내가 이걸 사긴 샀는데. 그거랑 아버님, 예. 그거랑 지분이랑 뭔 상관인데요, 임상이랑? 예. 예? 별로 상관없어요, 아버님. 상관없어요. 예. 누가 인수를 하든 뭐라든 그 부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예. 뭐 아버님 말씀대로 3본에서 뭐 그 부분들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3본도 그리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예, 만약에 뭐 이게 셀트리온이랑 큰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가 했다라면 호재죠. 그죠? 예. 근데 그 부분들은 아니고 아버님 말씀대로 그 암 관련해서 임상과 관련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 부분들은 이미 2018년도에 반영이 됐어요. 1000%가 넘게 올라가면서.
근데 지금에 와서 한다? 물론 지금의 바닥권역까지 다 왔죠. 왔는데 여기서 4,000원, 3,000원대까지 빼고서 다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뭐 임상도 좋고 뭐도 좋고 좋아요. 다 좋은데 실체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더 좋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버님. 난 좀 사놓고 장기로 그냥 올라가면 그 암 관련은 그럼 혹시 3번하고 필력스하고 합병 뭐 혹시 이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결국은 아버님은 보유하실 생각이 마음에 있는 상태에서 종목 상담을 신청하신 거예요. 제가 종목 교체를 하세요라고 해도 아버님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이거 5,000원 깰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것만 명심하고 보세요. 추가 매수 아예 하실 거라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가지고 가실 거면. 예. 아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시죠? 솔리드요. 솔리드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6,710원에 10%요. 6,710원에 10%요. 네네. 솔리드 일단은 5G 관련해서 네트워크 장비 쪽으로 일단 조금 관심을 집중이 되긴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 어머니 이 프로그램 잘 안 보시죠? 자주 처음 보세요. 보셨죠? 처음 안 보셨어요? 자주 보고 계세요? 예? 자주 보고 계세요, 이 방송? 예, 잘 보고는 있습니다. 그 솔리드를 6,700원에 좀 매수하셨어요. 네. 10% 실적이 좋아서 매수를 하셨나요, 혹시? 예, 그것도 괜찮다 해가지고 올라갔을 때 샀는데 지금 물려가지고. 자, 일단 나와야 되겠지.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 솔리드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네. 2,000원대에 있다가 7,000원대까지 올랐어요. 실적이 좋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게 올라갔어요. 어찌됐든, 그죠? 예. 그러면 주가가 반영이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반영이 되었겠죠? 그렇죠. 반영이 됐죠? 네. 어머님 그걸 확인을 안 하신 거예요. 5G 쪽의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이라면 다 알겠죠. 네네. 그죠? 네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KMW가 대장주예요. 5G의 대장주예요. 네네. 근데 5G의 대장주인데 이 친구도 어찌됐든 간에 21선 오늘 깨고 있어요. 예. 21선이 39,600원인데 요거 안착 못하면 이제 시세는 끝이에요. 5G는 1차 시세는 끝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네. 그러면 가격 조정이 됐든 기간 조정이 됐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오든 그렇게 하거든요. 네네. 근데 KMW가 아니 그 5G 장비 쪽 자체가 이제는 큰 시세는 이미 끝났습니다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많이 올라간 만큼 조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가격 조정이 되든 기간 조정이 되든 이 조정기가 필요해요. 네네.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솔리드 같은 경우는. 네, 일단 6,700원이에요. 네네. 버티세요, 어머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버티셨다가 손절할까요? 네? 손절하고 나올까요? 버티시라고. 버티라고요? 한 5,000원 정도까지 빠지잖아요. 네네. 5,000원에서 한 4,800원까지 빠지잖아요. 네네. 이때 10%만 더 사세요. 예. 10% 더 사서 단가 낮추세요, 이거. 그러면 수익 내고 빠져나올 수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까? 급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전화가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대한유화요. 대한유화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대한유화 21만 8천 원요. 21만 8천 원이요. 예.
비중은 높 네네. 비중은 어떻게 예. 되시죠? 10%예. 10%요.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셨어요. 너무 높은 가격에 사갖고 작년에요. 작년에요. 네. 예. 작년 한 가을쯤에 사셨나 봐요. 예. 이 화학주가 좀 경기를 많이 타는데, 자, 이거 어떻게 좀 매수가까지 최대한 어떻게 이거를 그럼 손실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네, 손실폭이 너무 크셔서 이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감이 전혀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멘토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예, 반갑습니다. 어머니, 예. 이거 대한유화 2018년도에 매수하셨잖아요. 예. 이때 빠져갖고 매수하신 거죠. 예. 그죠? 예. 하긴 뭐 대한유화 뭐 좋은 회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래서 반등이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단기로 이렇게 좀 생각하셨던 기업 아니세요 혹시? 예. 근데 이제 계속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래, 이걸 손질할래도 어떻게 하면 될까 싶어가지고. 손절을 하시려면 벌써 하셨어야죠, 어머니. 손절을 하실 거면 이미 하셨어야죠. 이미. 작년에 이미 하셨어야죠. 올해 초나. 그럼 이걸 그럼 갖고 가야 됩니까? 지금은 갖고 가셔야죠. 10%니까. 자, 어머니 일단은 예. 대한유화가 실적이 올해 꽤나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3천억대에 있던 실적이 1,900억대까지 줄어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 좀 회복을 해줄 거예요. 예. 주당 자산 가치도 26만 원대예요, 어머니. 이 기업 자체가. 예. 지금 주당 자산 가치가 28만 원짜리예요. 올 12월 날 예상으로. 예. 배당이 작년에 2.6% 나왔어요, 어머니. 예. 꾹 참고 배당 받아요, 일단. 그냥 꼭 참고 갖고 가볼까, 예. 꾹 참고 배당 받으시고 예. 이거를 뭐 하루 이틀 매일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주식 어머니 이거. 예. 한 찬바람 불 때쯤 어머니 찬바람 불 때쯤 예, 예. 추석이나 뭐 이때쯤 있죠? 예. 그때 돼서 다시 열어보세요. 아, 너무 답답해갖고, 이거를 막 어떻게 해볼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상담해봤습니다. 일단 어머니 이거는 손실이 너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추가 매수, 아니 그 손절에 대한 의미는 없고요. 예. 추가 매수를 해볼까 그 생각이 사실 말씀을 좀 드리고는 싶은데 예. 비중이 적기 때문에 좀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해볼까 싶기도 한데 제가 화학업종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진 않아요, 어머니. 예. 그래서 이게 추가 매수 하세요라는 말이 이게 잘 안 나와요, 어머니. 그러니까 예. 일단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계시고 예. 만약에 이게 간간히 차트를 이게 종목의 주가를 보시다가 예. 한 15만 원대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그럼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어머니. 제가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아, 15만 대에, 예. 올라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문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80번님이 LIG 넥스원 38,500원에 30%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문자 주셨어요. 자, LIG 넥스원 방산 쪽인데 일단 방산업계가 뭐 수주나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는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R&D와 투자에 관해서는 LIG 넥스원이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내려오긴 했지만 그럼 매수가까지 올라갈 가능성 열려 있다고 보시나요? 네, LIG 넥스원이 38,000원대예요. 네. 이름이 참 좋은 기업이에요. 그죠? 좋은 기업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어찌됐든 향후에 대한 성장을 할 수 있고 뭘 부분들의 모멘텀 거리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좋아요. 일단 상당히 좀 많이 오랜 기간 동안에 빠졌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빠지고 난 이후에는 지금 비추세 구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국은 박스예요. 38,5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었는데
이거는 지금 상단 박스와 하단 박스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좁은 박스 부분들은 요거예요. 이렇게. 네. 좁은 박스가 35,000원, 32,000원에서 35,000원. 그리고 요게 넘어가야 그 다음 달일 때 4만 원. 이렇게 올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38,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시간이 좀 상당 부분 소요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올해 좀 성장을 해 나가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지금 한 50% 이상 성장을 해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버티셔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 시장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주가 지수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업종별로의 순환은 한 번씩은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대 이게 상당히 좀 따분하고 지루한 그런 자리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버티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3만 원, 이게 31,000원은 안 깼으면 좋겠어요. 31,000원을 깨지게 되면 조금 비중을 축소를 일단은 좀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안착을 했을 때 다시 보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31,0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하시고요. 반등이 나와서 하게 된다라면 1차적으로 35,000원이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대에서 한번 어떻게 할까? 그걸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보유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31,000원만 안 깨지면 일단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1,000원 지지선 잘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9571번님이 휴내시온 12,400원에 15%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주셨습니다. 자, 오늘 아까 얘기가 나왔던 보안 쪽 관련 주죠. 자, 긴 꼬리를 달고 18.65%나 올랐다가 현재는 상승폭 많이 반납했는데 어디까지 보고 계시나요, 이 종목은? 이미 매도를 하셨어야죠. 네. 한 차례 분봉입니다. 이건 30분봉인데요. 한 차례 상승이 나왔었고 조정을 받게 되고 넘어가게 되면 이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이죠. 절반 되돌림이 좀 나와주는 부분들이 13,000원대예요. 13,800원짜리 이 자리 깼으면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12,4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었는데 차익을 절반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매수가 이탈하면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라면 전량 차익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전량 차익 의견 한번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대신에 이제 우리 멘토님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실시간으로 더 많은 정보 이어갈 수 있는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으시다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이죠.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로 갑니다. 대구 영남일보 빌딩 지하 2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썸머랠리는 온다. 뭐 성장주에 베팅하라 라는 주제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문의는 02-3153-2664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얘기, 섹터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분들은 오셔서 확인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겁니다. 종목 얘기라든가 이런 매수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저런 얘기들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대구로 내려가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내일도 주식시장 잘 가기를 바라면서 저희 응원의 구호 한번 외치고 가죠.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가자!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